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8일 두 번째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갈라타사라이와 토트넘 경기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정말 짜증이 나셨을 텐데요. 왜냐고요? 시간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2시 45분에 시작되는 경기였는데 새벽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 보시려면은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저는 봤는데요. 이 경기를 봤을 정도면은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이끌어냈어야 됐는데 엔제 감독은 선발 라인업을 잘못 짜고 나왔고 손흥민 선수만 괜히 기용하면서 체력을 빼놓았고 결과적으로 3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토트넘은 좋았던 기세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45분 만에 교체가 되었거든요. 왜 45분 만에 교체되었는지 경기 후 기자회견의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경기 후에 풋볼 런던에서 매긴 이번 경기 선수들의 평점, 그리고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 단단히 먹고 이번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이번 경기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점유율 54% 먹고 슈팅 28개, 그리고 유효슈팅 10개 날리면서 슈팅 5개 날린 토트넘을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갈라타사라이는 홈에서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평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풋몹의 평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드라구신이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골을 넣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오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랭크셔는 6.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들에서 베리발이 6.0을 받으면서 최하 평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전반만에 교체를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점을 6.1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활약할 시간이 적었거든요. 그리고 메디슨도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잘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요, 오시맨을 막는데 완전히 실패하면서 오시맨이 날아다녔고 2골을 기록한 오시맨이 9.2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메르텐스도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9.2점을 받으면서 토트넘을 발라버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요, 오시맨, 이카르디, 메르텐스 등등 공격이 정말 강한 갈라타사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못 나오는 경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못 이길 거면 손흥민 선수 투입시키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엔제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이었고 결국 손흥민 선수의 체력만 쓸데없이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럼 경기 후에 영국의 풋볼 런던은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평점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포스트키퍼에게 평점 5점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발 중에서는 5평점이 낮았는데 포스트키퍼는 5점, 포로도 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라구신은 최저 평점을 3점을 받았는데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라면서 최하 평점인 3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5점을 받으면서 드라구신보다는 나았다 라면서 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6점, 비수마는 7점을 받았는데 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드필더 중에서 비수마만 한 사람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베리바이 같은 경우는 최하 평점 3점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잘려 있는데 3점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3점을 받았냐면은 전반전에 느슨한 터치와 패스로 인해서 페이스가 정말 떨어져 보였고 오픈된 찬스에서 메디슨에게 간단한 패스를 돌렸고 수비수에게 공을 다시 돌려주면서 두 번째 골에 문제를 시작하게 만든 베리발이었다. 후반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경기에서 페이스를 되찾지 못했다 라면서 최하 평점을 받은 베리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도 평점을 4점을 받았는데 베리발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다. 일요일에 선발로 복귀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메디슨은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 라면서 4점을 주었습니다. 결국 메디슨, 베리발이 오늘 경기 못했기 때문에 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미들에서 밀렸거든요. 미들에서 밀리지 않아야지 오시멘에게 패스가 가지 않게 미리 차단해 줄 수 있는데 미들에서 완전히 베리발과 메디슨이 밀려버리면서 오늘 경기를 망쳐버린 것은 이 두 명을 선택한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슨에게는 5점을 줬고요. 그리고 골을 넣은 랭크셔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왜냐고요? 퇴장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4점을 줬는데 전반전에 공을 많이 잡지 못했고 공을 잡았을 때도 상황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4점을 줬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빠른 교체와 또 당했고 전반전에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손흥민 선수였는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질 거 왜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썼나 하는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셉셉이 7점, 그리고 벤탄쿠르는 8점, 그리고 골을 넣은 솔랑키 7점, 파페사로도 6점을 받으면서 전반전에 나왔던 선수들은 다 안 좋은 평점을 받았고 비수마만 좋은 평점을 받는 토트넘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럼 경기 후에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엔제 감독 인터뷰 바로 알아볼까요? 경기가 끝난 후에 엔제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뛰었던 10대 선수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랭크셔는 자신의 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랭크셔는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분명히 랭크셔는 성인 축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열정적인 도전이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랭크셔였습니다. 랭크셔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면서 랭크셔가 골도 넣고 퇴장도 당했는데 경험치를 많이 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고 베리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요. 베리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리발은 어떤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레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랭크셔, 베리발, 그레이는 오늘 경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10대 선수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답변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전에 우리는 공을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우리는 침착함이 부족했고 갈라타사라이가 경기에서 발판을 마련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면서 전반전에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공을 너무 많이 뺏겼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가 골을 넣었는데 대가를 치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엔제 감독의 답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했죠. 베리발과 메디슨이 미들필더에서 제 역할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이 전반전에 우리는 공을 너무 많이 내줬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졌다고 말한 엔제 감독이었는데 베리발과 메디슨이 못했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대놓고 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제 감독의 다음 인터뷰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력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는데요. 우리는 공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0명이서 그렇게 공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을 더 강하게 다루고 매주 하는 종류의 축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준 변화와 환경과 분위기 때문일 수 있지만 제게 기억나는 순간은 우리가 상대팀에게 공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0명으로 꽤 쉽게 경기를 했지만 11명으로는 그런 확신이 전혀 없었고 그런 우리의 경기력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엔제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리발과 메디슨의 경기력을 돌려갔습니다. 여기서 엔제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공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명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10명으로 꽤 쉽게 경기를 했는데 11명으로는 그런 확신이 전혀 없었고 그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한 엔제 감독이었거든요. 이렇게 왜 엔제 감독이 말했는지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전반전에 메디슨, 비수마, 베리바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랭크셔가 60분에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랭크셔가 퇴장을 당하기 전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과 존슨을 빼고 벤탄쿠르와 셉세비를 투입한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랭크셔가 퇴장을 당하게 되고요. 60분에. 그리고 66분에 이제 사르와 솔랑키를 투입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누구를 빼냐고요? 메디슨과 베리바를 빼고 이렇게 투입한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은 아까 10명이서 공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간단한 해결책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10명이 됐을 때 바뀐 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메디슨과 베리바를 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선수를 빼고요. 솔랑키가 골을 넣어버리면서 확실히 이 두 선수가 빠지자마자 토트넘이 공을 가지고 공을 뺏고 그리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은요, 솔직히 감독이 대놓고 선수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선수들을 대놓고 깠다가는 언론들의 표적이 되고 그리고 라커룸의 분위기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엔제 감독은 이렇게 돌려까면서 우리는 11명일 때보다 10명이 있을 때 더 상대방에게 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메디슨과 베리바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디슨의 대항마로 베리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디슨과 베리발은 너무 약하고 베리발은 특히 몸싸움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발이 이번에 골드 기자로부터 최하 평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제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분명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 좋지 않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낭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공을 상대방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갈라타사라이는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최전방 공격수 쪽에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상대 공격수들이 너무 자주 공을 잡도록 내버려 두었고 궁극적으로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랭크셔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으로 선수가 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명으로 우리 선수단이 줄었을 때 저는 아마도 최고의 축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명인 상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골을 넣었고 그리고 세 번째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지만 넣지 못했고 우리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였고 전반전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졌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스스로 오늘 선발 잘못 짜고 나왔다. 메디슨과 베리발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그렇게 전반전이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패배한 것이라고 말한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이 믿어준 메디슨과 그리고 베리발이었는데요. 이렇게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메디슨은 아마도 계속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후에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와,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죠. 왜냐고요? 오늘 경기는 팀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알려졌잖아요. 엔제 감독은 지난 빌라와 경기에서 손흥민을 빨리 교체하면서 손흥민은 60분 이상 경기를 뛸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뺐다 라고 말을 한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경기에서 페이커와 그 팀 동료들을 초청했는데 너무 빨리 교체되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터키 원정으로 데려온 엔제 감독이었고 엔제 감독은 선발로 쓰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을 교체해 주었는데 영국 기자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영국 기자들 장난하나요? 팀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경기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선발로 뛰고 후반 시작과 교체가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은 영국 기자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영국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무시했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즈 감독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영국 기자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토트넘에서 10년 차로 열심히 토트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우 너무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는 엔제 감독이 경기 후에 메디슨과 베리바를 돌려깠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엔제 감독이 이번 경기 왜 졌는지에 대해서 말한 내용도 전해드렸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 기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일단 이번 주말에 입스위치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게 생각해 보자면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만 뛰고 교체를 당하면서 컨디션을 되찾는 이번 경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에는 득점을 터뜨리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